예,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순서죠. 원래는 월요일에 만나보는데 이번 주는 수요일에 만나게 됐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오늘도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애플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신상품을 내놨는데 보통은 이럴 때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신상품을 멋지게 내놨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미중 갈등이 있다. 어떤 얘기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대략 어느 방향인지는 제가 짐작이 네. 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듣고 싶네요. 흥미롭게 들리는데. 신제품을 오늘 내놨습니까?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발표를 했으니까요. 예. 오늘 우리도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처럼 브랜드와 제품명이 고스란히 모든 방송에 노출이 되는 제품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생필품이자 기술의 총알이자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이면서 한편으로 보면 경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삼성의 무엇, 애플의 무엇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데 공개가 됐지만 주가는 하락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애플을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안 팔릴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 지금 이른바 아이폰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건 뭐 어떤 얘기입니까? 중국의 조치라는 게 참 애매한 것이 예.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을 저희가 간단히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국의 중앙정부와 공무원들에게 외국산 기기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게 현지 시간 6일 보도인데요. 이후에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만 중국은 한한령 때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건데 암암리에 중국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이폰 쓰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산 기기라고 했지 우리가 애플만 사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애플 이외에는 외국산 기기를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별로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가 보군요. 삼성이 의문의 1패인데요. 중국에서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습니까? 네,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삼성 갤럭시는 지금 도마에 올리기에는 너무 물량이 적고 실질적으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애플 아이폰이 중국 전체에서 팔리는 스마트폰 중에 1등입니다. 20%. 20%. 네, 5대 중에 한 대는 애플의 아이폰이라는 이야기고 지금 그래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점유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한 15% 내외 정도 그리고 시차가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5대 중에 한 대는 애플의 아이폰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좀 복잡합니다만 그 가장 길쭉하게 솟아있는 게 중국 내에서 애플의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저 두 개 합치면 일본과 아시아 시장 전체의 애플 매출액을 보여주는 건데 빨간색, 파란색 다 합쳐도 저 길쭉하게 우뚝 서 있는 주황색을 못 따라가죠. 그러네요. 그 정도로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 중국 시장의 중요도가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 워낙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애플 그렇군요. 아이폰에 대한. 네. 그러면 아까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면은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이제 그렇게 아이폰을 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라는 보도인데 물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 민간에서는 뭐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사라 마라 이런 거는. 뭐 사려면 살 수 있죠. 사려면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자유롭게 메뉴에서 골라도 되는데 나는 짜장면. 사장님이 이러시면 회식할 때 갑자기 탕수육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은 민간 영역에서는 뭐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지 않죠. 아무리 사회적으로 국산을 쓰자라는 운동이 벌어져도 나는 애플이 좋아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게 좀 많은 영향을 주나 보죠? 네, 일단 전체 인구 중에 그 나랏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좀 보면 중국 전체 인구가 작년 기준으로 14억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러저런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략 5,600만 명을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이.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나랏 일을 한다, 가족들이 있겠죠. 가족들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겁니다. 공산당의 네트워크의 물적,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이 출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아빠가 나란히라는데 딸이 애플폰 쓴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방식의 영향을 고려하면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는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게 내외에서 분석하는 공통적인 그 시선이고요. 그거보다 효과를 더 극대화해서 분석하는 게 중국 현지 언론들. 예. 그리고 이걸 다분히 좀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미국 언론들의 정서이기는 한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남의 눈을 의식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중국 애국 소비가 계속 동력을 가지는 걸 고려할 때 애플이 타격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이 애플한테는 상당한 위기인 네. 것 같고 그런데 중국이 만드는 게 화웨이폰 이건데 네. 그럼 여기에는 기회네요. 기회죠. 예. 그리고 화웨이폰이 사실 화웨이는 통신 장비 시장에서 세계 1등이었던 2018년 기준으로 그런데 이후에 미국의 제재가 가해지면서 매년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글로벌 매출이 좀 줄었습니다만 화웨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5등 안에 들어가는 점유율을 보이지 않지만 이 회사가 고생한 과정을 중국인들이 마치 중국 자존심의 상징처럼 느끼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 그래서 화웨이에서 이 창업주의 딸이 2018년에 그 구금이 된 이후로 3년 동안 가택 구금 상태로 있다가 2021년에 기소유예되고 중국 본토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서 미국이 때리는 화웨이를 중국과 동일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애국주의적으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8월 말에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에 갔는데 예. 그때 그 방중 일정에 맞춰서 화웨이가 신형 스마트폰을 짜잔 하고 공개를 합니다. 네,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저 그 초록색 상의를 입은 저 여성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 가지 교역을 규제하는 그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저 밑에 보면은 브랜드 앰베서더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화웨이 홍보 모델이다 이렇게 써 있지만 물론 저건 가짜 광고입니다. 예, 그런데 패러디죠, 그러니까. 예. 그 중국 SNS에서 유행하는 밈이 어떤 게 있냐면 저분이 이제 합성된 광고에서 보면 내가 역대 미국 장관 중에 가장 대중 규제 강경하다. 아, 그런데 예. 너희 화웨이 폰은 짱이다 하면서 지금 따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화면을 중국인들이 합성을 해서 즐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 예. 그렇다면 화웨이 폰의 어떤 점을 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느냐? 예. 최근 3년 동안 화웨이에 대한 그 전방위적인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나노 칩을 우리가 생산해서 집어넣었다. 그리고 이게 5G가 가능한 최신형 스마트폰인데 캐나다 등 해외 연구기관에 보내보니 우리께 성능이 애플 아이폰에 못지 않다고 하더라. 이게 중국인들의 애국 소비에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애국 소비에 불을 지핀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저 미국 상무부장이다라는 차원으로 저런 패러디 광고를 만들고 그러는 거군요. 미국을 조롱하고 있는 셈인 거죠. 당신들이 자극해서 네.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런 차원이군요. 예. 근데 아까 이건 궁금증인데 그 애플이 20%라 그랬잖아요, 점유율이. 네. 그러면은 화웨이가 5등 안에 안 들면 나머지 그 2, 3, 4, 5등은 어느 나라 것들입니까? 아, 전부 다 중국 회사들인데요. 아, 중국 회사긴 중국 회사입니까? 네, 뭐 아, 오포, 예. 비보, 샤오미, 리얼미 같은 중국 브랜드들인데 원래는 오포와 비보가 좀 잘 나간다라고 했었는데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지난해 1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린 브랜드는 딱 2개입니다. 애플 아이폰과 화웨이 폰. 그렇다면 애국 소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도 작용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근데 다른 중국 제품 말고 왜 화웨이만 그렇게 애국주의가 들어가는 겁니까? 화웨이라는 기업이 2018년 이후에 미국의 정조준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 과정을 예. 겪으면서 상징처럼 되어 있는 그렇군요. 거죠. 네. 예, 예. 그러면 이게 삼성 얘기를 잠깐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유율은 뭐 너무 미미해서 네. 그런데 삼성이 또 그 부품을 많이 납품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뭔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더하기 빼기를 해봐도 우리한테 크게 남는 장사가 될 만한 상황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애플과 삼성이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라면 애플이 빠져나간 자리에 그럼 난 갤럭시 쓰겠어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미 쓰고 있지 않거든요. 예, 이미 그건 힘들어 보이고. 지금 삼성의 시장 점유율을 통계를 잡을 때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기타 등등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등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4% 정도 되는데 예. 일단 그쪽은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다른 한쪽에서 우리가 얻어가지 못하는 것은 어떤 건가 고민을 해보면 삼성에서 애플과 경합하지만 부품 납품도 많이 하거든요. 애플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가 좀 덜 팔릴 테고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액정 같은 것들 계열사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뭐 LG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곳들이 납품해서 그 보낼 수 있는 수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우리한테는 크게 도움될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이 더 있을 수 있겠군요. 지금 그렇죠. 설명 들어보면. 예, 그렇군요. 그럼 이런 이제 좀 구조 얘기를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아. 여태까지 좀 업계 얘기를 했고 그런 애국 소비의 분위기가 중국에서 이 휴대전화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좀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그 AI,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텐센트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우리께 챗 GPT가 만드는 거 못지않다라고 해서 그쪽을 계속 국가 단위에서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예. 여기에서 자화자찬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성능이 괜찮으냐 이거는 아직까지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지 그게 하나 문제가 될 테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전반적인 소비재에서 쓰면 안 되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만약에 신장 위구르의 그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회사가 있다. 혹은 거기에서 그런 방식으로 걷어들이는 면화는 우리 회사는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유럽의 기업이 있다라면 그 회사들 물건을 죄다 모아서 화형식하고 그랬던 게 작년 올해의 분위기거든요. 예. 여기에 화웨이 폰이 또 하나 돌을 던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비재 시장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일부러 쓰지 않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 분위기는 그러하고 그러면 미국은 물론 중국만큼 뭐 소비자들이 애국주의적으로 소비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또 가만히 있겠느냐? 뭐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네, 이미 가만히 있지 않고 있고요. 예.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백악관 국가안보 대변인은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이 나와서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대응 전략이 있고 우리는 확신이 있다. 그리고 지켜나갈 원칙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되고 있으면 불어 강조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웨이가 어떻게 우리의 규제망을 뚫었는지 궁금하다는 그 내심이 좀 읽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한 가지 측면에서는 화웨이 신형폰을 해부했는데 그 안에서 SK 하이닉스 칩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SK 하이닉스가 직접 수출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제3국 수출한 걸 다시 사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정황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SK 하이닉스를 전면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미국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내부에서 지금 기업 안에서도 스스로의 과정을 점검하고 있고 예. 미국 눈치도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주가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좀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눈치 보는 상황을 미국이 만들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알아서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기겠죠. 예, 이런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경제도 참 방금 전 SK 얘기를 하셨는데 예,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